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유감독의 문화극장은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꿈꾸면서 화면방송과 오디오북의 콜라보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20획 자유단편 소설집 890만 번 주사위 던지기 중에서 펑크머리입니다. 일찍이 공자께서 인간과 금수의 차이를 예에다 두고 그 예의 본을 어버이에 대한 효로 삼은 바 있으니 그 효의 첫걸음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여 그 몸과 머리카락의 훼손함을 크나큰 불효로 여겼다. 그리하여 국법을 어긴 죄인이거나 제정신이 아닌 광인의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진인 터럭 한 올도 함부로 다루지 않았으니 그 머리카락을 잘림은 이미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이 여기기에 이르렀다. 구한말에 이르러서는 백척간두에 선 국난에 처하여 일제에 의해 자행된 단발령의 민족적 울분이 응결되어 말 그대로 충효의 물증이 되니 가단도 불가 단발의 비장함마저 서리게 되었다. 세상은 바뀌어 부모가 물려준 터럭의 색깔마저 제멋대로 바꾸기를 일삼으며 그를 업으로 삼아 먹고 사는 장사치마저 늘고 있으니 상전벽해지감을 느끼게 한다. 한동안 닭뼈처럼 옆머리는 말끔히 깎은 채 윗머리만 길게 기르는 펑크머리가 유행한 적이 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베컴도 한때 그런 머리를 한 적이 있고 뮌헨이며 뉴욕을 지나 신주쿠를 거쳐 대학로에 이르기까지 이 회개한 머리를 한 젊은이들이 이목을 끈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묘한 머리의 효시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지금부터 전하고 싶은 전설은 온 국민에게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권하다 못해 강제로 깎이는 세심한 보살핌의 영도자가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사람의 심리란 것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정이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부득부득 하는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과 한 하늘을 이고 살게 되니 어찌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손가락으로 남의 머리를 헤집어 그 위로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수제바리깡으로 고속도로 내주는 걸 취미로 여기던 스승 밑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라면 그 당시 모든 학생들의 꿈은 남북 통일도 아니오, 서울대 진학도 아니오, 노벨상 수상도 아닌 마음대로 머리 길러보는 것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아침마다 교문에 바리깡을 들고 서 있는 스승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학교 담장을 즐겨 넘었고 시험 때 갑자기 들이치는 바리깡을 피해 과감히 백지 권당을 하기도 하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남겨주겠다며 애지중지 기른 졸업생들 머리를 식장 앞에서 바리깡으로 밀어주던 수학 선생을 피하려고 졸업식마저 불참하는 필사의 노력으로 근석은 제 머리털을 지켰다.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재수생이냐는 황홀한 질문을 받았던 근석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가슴에 쇠모처럼 바뀌었던 한을 풀 요량으로 사정없이 머리를 길렀다. 이윽고 1년여를 넘자 그의 곱슬머리는 한 보따리로 부풀어 음악 교과서에 나오던 핸델이나 세바스찬 바흐처럼 되었다. 그는 단속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여름에도 털모자를 뒤집어 쓰고 다녔는데 다방이나 강의실에서 모자를 벗고 한 보따리 핸델형 파마 머리를 내어놓는 신성한 의식을 하노라면 주변 사람들은 잠옷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출렁이며 그는 종로며 명동거리를 하는 일 없이 오로지 긴 머리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오가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교에서 동창회인지 뭔가를 한다는 사발통문을 접하고 그는 까까머리 후배들의 부러움 가득 찬 눈길을 한껏 부풀어 오른 머리에 받으며 모교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수송동 그 미로 같은 골목에서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경관에 의해 종로경찰서로 압송되었다. 당시 죄목은 경범죄였고 범죄 내용은 장발로 인해 남에게 혐오감. 바로 요 대목에서 그는 대학생이란 놈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머리만 기르고 다니냐 그러면서 혀를 차던 나이든 경관과 치열과 설전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그는 경관에게
머리 하늘 없어 송알송알 땀방울까지 홀랑 내보이는 민대머리의 경우는 혐오감을 주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경관은 그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더니 쓰고 있던 경찰모를 벗어 책상에 내던졌다. 그 나이든 경관은 대머리였다. 근석을 붙들어 온 경관은 너 깎을래 살래? 라는 발언으로 위협적인 선택을 강요했다. 그는 초의 흔들림도 없이 비장한 목소리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아까부터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던 대머리 경관의 외침이 들려왔다. 저놈은 깎고 살게 해! 이게 무슨 맑은 하늘에 벼락치는 소리란 말인가. 비장했던 목소리는 일시에 힘을 잃고 비굴하니 떨리기조차 했다. 깎고 나가겠습니다. 결국 근석은 이놈은 특별히 잘 깎아줘 라는 단서와 함께 군의 이발사에게 넘겨졌다. 특별 주문을 받은 이발사는 쾌재를 부르며 바리깡을 그의 이마에 갖다 대는 것이었다. 가히 핸델이 심산유곡의 승려로 탈바꿈하려는 순간 그는 이발사에게 적용 법률의 조문을 상기시켰다. 아니, 귀만 나오면 되지 않나요? 당시 장발족의 단속 기준은 귀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보이는가 아니면 모발에 의해 덮여 보이지 않는가로 규정되어 있었다. 법조문대로 행한다면 귀를 제외한 앞머리와 온머리 부분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도 관계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이발사는 심히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절치부심 이마에 갖다 댔던 바리깡의 기술을 남남서로 돌려 뒷머리와 목덜미 경계 부분에 대었다. 그리고 잔인한 진동음과 함께 핸델 머리는 수북한 잔해를 남기며 처참하게 토벌되어 갔다. 귀만 내놓으라는 주문에 분개한 이발사는 옆머리와 윗머리의 경계 부분을 나노공학적으로 구분하여 최후의 일촌까지 바리깡 부대를 진격시켜 머리카락 한 올 없이 문어 이마처럼 말끔히 밀어놓았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앞머리는 어떻게 할까? 를 물어왔다. 그동안 공들여 머리카락을 길러온 경험에 의하면 머리의 정수는 윗머리와 앞머리로서 옆머리나 뒷머리는 사실 그것에 의해 덮여지는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불과 몇 달이면 시커멓게 회복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냥 놔두세요. 그는 그렇게 해서 옆머리는 파랗게 깎고 온머리는 1960년대 아줌마들 사이에 유행했던 훅갓이 가로 열고 적당한 우리말을 몰라 외말을 쓸 수밖에 없음을 용서바람 가로 닫고 훅갓을 넣어 아이스크림처럼 높이 올린 한보따리 거품머리를 탄생시켰다. 당시 위로 올라간 온머리의 높이가 얼굴의 전체 길이보다 길었다는 파격적인 기록을 유지한 헤어스타일은 대학 교종뿐만이 아니라 한때 장안의 화제가 되었으니 혹자는 이를 가리켜 현대사회에 소외된 인간 존재에 대한 현상학적 저항이라고 평하기도 하였고 혹자는 일제치하 암울했던 민족 현실을 초현실적 환상을 통해 승화시키려던 이상의 날개에 등장하는 상고머리에 견주기도 하였으며 주점에서 만난 체육학도들의 말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위로를 부르짖던 쿠베르탱 남작의 올림픽 정신이 잘 형상화된 작품이라고도 하여 그 설이 분분하였다. 이제 대학로를 누비는 닭변머리를 볼 때마다 어느 할 일 되기 없던 정권의 용의복장 규정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극렬히 저항했던 몸짓이 서구의 젊은이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줘 오늘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스스로 세상의 면면한 연분을 통감하는 바이다.